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오앤의원의 오명준 원장이고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수술이 안면윤곽 수술인데 안면윤곽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드리고 요즘 신기술이 또 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신기술을 갖다가 안면윤곽 수술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레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전 시즌을 출연했던 대표 닥터고요. 거기서의 그런 유명세랄까 이런 게 좀 있어서 안면윤곽 수술을 갖다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했던 케이스가 지금 다 세진 못했는데 16,000 케이스 이상 됩니다. 매일마다 하루에 하나씩 하면 50년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면윤곽 수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가 텄다?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비율이 처음부터 좋은 사람 같으면은 결과가 잘 나오는데 비율이 처음부터 좋지 않았던 사람은 오히려 비율이 망가져서 수술하고 났더니 오히려 얼굴이 좀 넓적해졌다, 길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 재수술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저희가 비율을 갖다가 맞춰야 되고요. 그 비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안쪽 얼굴이에요. 중안면을 갖다가 줄이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냐면 이 눈가 안쪽의 얼굴이 줄게 됩니다. 수술 전이랑 후랑 보시면 이 부위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이 부위가 이렇게 있던 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광대 축소술이랑 개념이 약간 다르고요. 수술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중안면 축소는 무슨 양악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전혀 아니고요. 그냥 광대 수술이에요. 단지 제가 디자인하는 방법이 다른 거고 제가 줄이고 싶은 부위가 다른 거예요. 이제 걱정들 하시는 게 지금 뼈가 없는데 뼈를 더 줄이면 어떡하냐. 제가 줄이는 부위는요 광대뼈를 저는 아예 안 줄여요. 지금 재수술한 사람 보면 뭔가 여기가 이렇게 잘라져 있고 뭔가 작아진 느낌이 보이죠. 수술 후에 거를 갖다 한번 봅시다. 요 뼈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대의 크기는 아예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광대가 줄지도 않았는데 광대의 크기는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좁아졌냐. 비밀은 이쪽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광대뼈고요. 여기가 두상입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광대뼈 밑에는 공간이 저렇게 크게 있어요. 그래서 두상이 큰 사람들은 광대를 줄여도 두상 자체가 크기 때문에 커다란 효과가 없구나 아니면 오히려 많이 줄였을 때는 넓적해 보이는 겁니다. 자, 그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방법은 요렇게 벌어져 있던 광대뼈가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없어진 거는 공간이 없어진 거지 광대뼈대 자체는 전혀 준 게 없습니다. 비대칭을 갖다가 고치는 방법도 수술을 했는데 양쪽에 여전히 비대칭이 있어요. 광대뼈의 크기를 갖다 줄이는 게 아니라 폭과 비율을 갖다가 조정을 해버리면 광대의 비대칭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좁게 만들어서 광대를 갖다가 줄이는 거지 그래서 비대칭도 좋게 만드는 거지 광대의 크기를 갖다가 줄여서 비대칭을 조절하고 크기를 갖다가 줄이는 수술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부위가 광대인데 광대의 아래쪽 면에 유지인대라는 게 붙어 있어요. 자, 유지인대라는 게 뭐냐면 뼈와 피부 사이를 갖다가 연결해주는 인대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줄이거나 뒤로 밀어 넣거나 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 유지인대가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늘어지게 되고 광대 수술 후에 처졌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저 유지인대를 갖다가 올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리프팅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요 유지인대가 붙어있는 뼈 부위가 여기 있던 부위가 지금 여기로 갈 거예요. 뼈대가 올라갔다는 거는 거기 붙어있는 유지인대도 올라갔다는 거고 유지인대가 올라갔다는 거는 거기에 붙어있는 피부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유지인대가 없는 안쪽 얼굴은 어떻게 되냐면 뼈대가 수축한다는 개념으로 보거든요. 이 뼈가 위로 올라가서 리프팅 된 것처럼 보이지만 얼굴의 안쪽 중안면에는 유지인대가 없기 때문에 피부가 따라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개념을 달리 봐서 중안면의 뼈대가 수축을 이만큼이나 했으면 피부도 수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피부 수축이 되려면 결국은 피부 탄력이 좋아야 되는 거고 피부 탄력이 있으려면 일라스틴이라는 물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장비들은 콜라겐 재생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 초음파 리프팅이라고 하는 기계는 일라스틴 재생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능합니다. 단
그 피부과 원장님이 윤곽 수술에 대한 경험치가 굉장히 많아야 되고요. CT를 갖다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초음파를 보면서 핀의 위치를 갖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두 가지를 갖다 할 수 있다면 피부과 원장님이 같이 시술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 병원의 또 장점이 뭐냐면 피부과 의사와 성형외과 의사가 둘이 베프야. 그리고 옆에 붙어 있어. 그리고 피부과 의사가 CT를 보는 병원은 저희 병원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층도 다르고 어떻게 볼지도 모르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제 친구예요, 제 베프예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저랑 끊임없이 소통을 해요. 끊임없이 환자에 대해서 협진을 하고 있고 저희 병원은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협진이 잘 되고 있고 진정한 의미에 의해서 협진과 소통을 갖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곽 수술 후에 바로 시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안면윤곽 수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오병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